오늘은 금일 주요 경제 기사를 간략하게 보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기사를 보면은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이나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오늘 본 기사 중에서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퀘어 매수는 JP 모간을 1871년 사는 것 같다라는 기사고요. 좀 특이해서 한번 봤는데, 스퀘어라는 회사를 저는 좀 미국 주식의 문외한이라 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핀테크 관련 회사인데요. 결제할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 단말기 없이 이런 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네모난 걸 요걸 카드에 끼워가지고, 여기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에다가 요 네모난 단말기에 꽂아가지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단말기 없이 한다는 것이 이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캐시앱이라는 걸 사용하니까 그 캐시앱을 통해서 미래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네요. 그래서 스퀘어는 2015년에 상장했는데요. 주가가 1700%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 만든 회사 창업주가 트위터 만든 창업주랍니다. 그 분 이름이 이분은 모델 영화배우 아니고요. 잭 도시라는 이 스퀘어 창업하신 분이거든요.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고 다음 기사. 그래서 한번 이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스퀘어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났을 때는 항상 근데 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기사가 나기 때문에 좀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기사는 앨런 물가 몇 달 더 급등한 뒤 진정될 것.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물가가 향후 수개월간 계속 급등하겠지만 결국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 오르는 건 아니고 한 달 정도의 짧은 현상은 아니고 더 많이 올랐다가 결국엔 다시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제롬 파월 페드 의장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의회에 출석해서. 하지만 몇 달 동안은 급등한다는 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물가나 유가나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겠다는 하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런 기사였고요. 다음 기사는 인텔 34조 베팅, TSMC 1회 공장, 삼성 파운드리 1등 목표 비상.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뭐 스마트폰 관련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그 반도체 생산하는 일, 그 다음에 파운드리 업도 하잖아요. 근데 이 파운드리는 1위가 TSMC고 삼성이 2위인데, 지금 1위인 TSMC는 1회 공장을 짓겠다 하고 있고, 아직 그 파운드리 시작은 안 했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4위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했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해서 4위 업체를 인수를 추진 중이에요. 근데 이 4위 파운드리 업체는 고객사도 150개 이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해서 먼저 추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TSMC는 일본의 공장을 또 건설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위아래로 지금 샌드위치처럼 좀 삼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기사고요. 다음 기사는 수익률 금감펀드, 그러니까 위기의 효자라더니 수익률 금감펀드. 금이 많이 하락했나 보죠. 지금 제가 일단 아까 잠깐 확인해 보긴 했는데, 좀 여기서는 원인이 테이퍼링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으면서 금이 하락했다라고 이제 원인을 그렇게 제시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차트를 봤는데 엄청나게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그 다음에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다시 조정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 급등에 의한 조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 예전에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때거든요. 금융위기 때 많이 이때 많이 하락했었지만 금융위기 때 많이 하락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제 이렇게 그 횡보하다가 이렇게 횡보 추세에 있다가 이렇게 횡보 추세에 있다가 이걸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 이렇게 떨어진다 뭐 오른다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의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 될 것 같다. 기사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물론 단기 전망도 밝지 않다 하면서 이제 보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참고적으로 요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금 가격은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요. 당연하겠죠. 자산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은 이제 떨어지는 거겠죠. 자산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올라갈 거라서 떨어질 것이다. 이제 뭐 그런 기사고요. 다음은 GC 녹십자 랩셀과 GC 녹십자 셀 합병한다. 뭐 그런 기사고 SD 바이오 상장했죠. 근데 따상은 실패하고 시초가 대비 그래도 7% 상승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요. 초반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초반에 올라가다가 이제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기다가 바닥에서 한 몇 달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으니까요. 뭐 이 종목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보시면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떨어졌다가 여기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좀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고 SK 이것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한번 좀 깔았다가 횡보하고 한 달 정도 횡보하면서 개인들 털고 나서 그 다음 올라간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D 바이오 혹시나 이런 거 막 따상 잡으려다가 이제 물리신 분들 한번 이런 거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모에 해서 하셔서 공모 참가해서 받으셔야지 요거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런 거는 조금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올여름 공모주 중에 하나는 카카오페이가 이제 금융감독원의 어떤 설명 불충분 이유로 수정해라 해서 이제 일반 청약이 좀 미뤄졌다. 뭐 이런 기사가 났네요. 오일 메이저들 탈석유 자산 160조 원 팔아치운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압박 그 투자자들이 이런 엑슨모빌이나 이런 에너지 회사한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친환경 가지 않으면 우리 위험하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석유로 계속 석유로는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자산의 일부를 매각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쪽으로 이제 바꾸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현재 추세하고 적절하지 않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환경 쪽으로 완전히 확 갔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진 다음에 확 이쪽으로 가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이제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